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스티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맥북 프로 13인치 신형이 나왔습니다. 사십니까? 저한테 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사야 되나?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맞아요. 궁금해요, 형. 너는 이전 13인치 모델을 썼었잖아. 그쵸. 근데 세상 궁금할 게 있습니까? 뭐 그래도 궁금한 건데. 좋아졌나? 13인치 모델 쓰다가 네네. 15인치로 바꾸셨잖아요. 네네. 예전 13인치 모델은 작업하기에 사양이 좀 아쉬웠습니까? 그 형님 때문에 바꿨잖아요. 왜? 노라조 작업하다가. 샤워 작업할 때 제가 트랙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이수비 13인치 가지고 작업하기 좀 버거워하더라고요. 그 코러스만 한 150트랙 올라가니까 힘들어 하긴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기회에 제 핑계 대고 한번 바꾸는 거죠. 근데 저 되게 웃겼던 거는 2018년 13인치 모델 쓰다가 팔고 중고로 이제 2017년 15인치로 넘어왔어요. 거꾸로 갔네? 왜냐면 같은 가격이었고. 비슷한 가격이어서. 진짜로 그냥 2018년 13인치를 판 가격으로 그대로 2017년 15인치를 샀어요. 훨씬 나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CPU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가 보다. 네. 이번에 13인치 신형 모델이 이제 10세대 i7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1068G7 CPU가 들어간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네. 보니까 벤치마크 점수가 그리 뭐 나쁘진 않더라고. 네.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지긴 했더라고. 물론 이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16인치 i9 모델과 비교하면 이제 벤치마크 점수가 엄청 차이 나긴 합니다. 그렇겠죠. i9이 워낙에 이제 CPU 스펙이 높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맥북 프로에서 발열 이슈가 좀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제 성능을 잘 쓰고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은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16인치 쓰고 계시잖아요. 발열 좀 어때요? 근데 이게 뜻밖의 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맥북 프로는 원래 뜨겁습니다. 여러분 맥북 프로는 차가운 컴퓨터가 아닙니다. 핫하죠. 따뜻한 컴퓨터입니다. 네. 이게 원래 미국 사람들이 랩탑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름철에 이걸 랩에 올렸다가는 죽습니다. 반바지 입고 이걸 무릎에 올리면 화상 입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전서부터 계속 그래 왔어.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받침대 쓰고 있어요. 이게 띄워주는 받침대. 이렇게 살짝. 붙여놨네? 네, 이거 붙여서 쓸 수 있는 받침대. 이거 좋은데? 그래요? 제가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이거 좋다. 나는 따로 따로 그냥 받침대. 아무튼 뜨거운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뜨겁다 보니까 얘가 이제 열 관리 때문에 제 성능을 못 쓰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괜한 돈을 쓴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네, 합리적인 의심이죠. 사실은 이게 오버스펙이긴 합니다. 음악 작업이 예전에는 굉장히 하드코어한 스펙을 요구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뭐 맥북 프로, 뭐 맥미니, 아이맥 이런 것들로 웬만한 작업들이 다 커버가 가능하게 되면서 스펙이 높아지다 보니까 맥북 프로로도 여간한 저희 프로페셔널 작업들은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최근에 크게 불만들이 없긴 했어요. 13인치 모델도 이수비 아마 그 노라조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계속 13인치로 잘 버티지 않았었을까.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13인치 모델이 새로 나왔는데 네네. 사양이 좀 높아진 것과 그리고 키보드가 바뀐 거. 그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큰 키보드 차이가 바뀐 거. 생긴 것 같아요. 이거 15인치. 예전 키보드에 아이고 불편하군요. 어차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키보드를 따로 쓰니까 그렇다. 저희는 사실 이거를 온전하게 이 노트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냥 본체야 본체. 네. 그럼 노트북 왜 씁니까? 근데 나가서 뭐 출장 녹음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급하게 이제 갖고 나가기 되게 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신형 13인치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2020년 13인치 모델로 넘어가 보시는 건? 그러니까 저는 원래 조금 이렇게 작은 걸 좋아하기는 해요. 들고 다닐 때. 저도 좋아요. 그런데 13인치로 만약에 갔을 때 제가 전에 이제 그런 노라조 작업처럼 하드코어한 작업을 해본 결과 그래도 i7과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가상악기들이 또 램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한 32기가 램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옵션 추가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가성비를 봐야 되는데 아직 지금 옵션 가격이 안 나왔으니까. 대충 추정하건대 13인치 맥북 프로 신형에다가 CPU 업그레이드 그리고 32기가 메모리 업그레이드 그리고 뭐 약간의 SSD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하면 350 정도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한 400돈 갈 것 같은데요. 거의 400 갈까? 네. 그러면 그러면 사실 13인치에 400을 태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 13인치에 400 태우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그 생업에 관련된 장비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사실 뭐 가격이 그렇게 뭐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만 크리티컬한가?
아니 네. 사실 필요만 하다면 하긴 그렇죠. 뭐 맥 프로 못 지르겠습니까? 맥 프로 지를 수 있지. 근데 맥 프로까지 가지 않아도 맥북 프로 선에서 작업이 다 커버가 되니까 맥 프로를 안 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13인치에 그렇게 풀업을 할 것 같으면 16인치가 나은 선택일 수 있지 않을까요? 16인치는 근데 휴대성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뭐 16인치도 네. 저 이거 500이에요. 500이면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꽤 많이 되지 않았나요? 가격 보자. 네. i9 붙이고요. 32기가 붙였고요. 그래픽카드도 올렸습니다. 쓸데없이. 괜히 올려봤습니다. 135,000원이길래. 프리미어 쓰시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왠지 기분이 2테라였던 것 같아요. 네. 517,500원. 그러면 517에 16인치가 좋을 것 같은데? 가성비로? 517만 원에다 지금 가성비란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현실감이 떨어지고 있구나. 점점 네. 경제관념이 없어지고 있는 네. 이수비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스튜디오에서 500만 원은 사실 장비값도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장비값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요. 저희가 쓰고 있는 장비값을 생각하면 뭐 네. 컴퓨터에 500만 원? 야 컴퓨터가 해주는 게 얼만데? 그렇지. 그리고 컴퓨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중요한 거에 뭐 500만 원쯤이야. 1000만 원도 태울 수 있어. 맥 프로 살 수 있어. 네. 근데 맥 프로는 진짜 나는 아직도 맥 프로를 살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다면 사고 싶습니다. 리뷰하셔야죠. 지금까지는 사실 맥 프로가 그냥 예쁘게 생겼다 말고는 명분이 없어. 가장 큰 명분은 구독자분들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댓글로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아무튼 그 13인치 다시 한번 검토해 볼까요? 13인치가 지금 아직 구매 가능이 안 떴기 때문에 네. 옵션 가격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 대략 비슷하더라고요 항상. 그렇죠. 거의 지금 비슷해요. 베이스가 249만 원이잖아요. 네. CPU 업그레이드가 한 27만 원, 30만 원 정도 붙을 거예요. 그러면 280 가까이 될 거고 거기다가 아까 32기가 메모리 붙이는데 얼마 들었지? 지금 CPU 올리는데 27만 원, 32기가 올리는데 54만 원인데. 54만 원 더 붙네. 심지어 저장 장치도 아마 2테라 가면 54만 원 더 붙네. 하여튼 옵션 가격을 동일하다고 넣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400 가까이 가게 되는 게 맞네. 그쵸. 만약에 저희가 작업용으로 13인치 고사양 모델을 구매를 한다고 하면 4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매를 하겠네. 13인치에 400 태운다. 이건 진짜 세긴 세다. 세긴 세요. 그리고 뭔가 체감이 좀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예전에 작은 놈이 400만 원이 난다고? 약간 네. 이러는 거야? 네. 그 옛날에는 저희가 뭐 13인치 쓸 때는 보통 서브용 컴퓨터 막 그래서 적당히 뭐 웹서핑 하면서 뭐 조금 가볍게 작업할 수 있는 것들 위해서 13인치 좀 가볍게 구매를 했었는데 근데 요즘은 네. 그렇게 하면 뭐 맥북 에어라든가 더 하위 모델이 있기 때문에 네네. 13인치를 사는 의미가 없어지기는 하죠. 하긴 또 그렇구나. 13인치가 아예 그냥 정말 본인의 메인 컴퓨터가 되는 상황이네요. 작업용으로. 그래서 저는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맥북 13인치를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왜 사지? 우리 같이 작업하는 사람 말고는 그치. 거기다 400 태워가면서. 아니 지금 신형 최하위 모델이 172만 원이에요. 근데 172만 원짜리는 스펙 보니까 후죠? 너무 후진데 이건. 여기도 옵션을 살짝 붙여야 될 거야. 네, 여기도 그렇죠. 메모리는 올리고 해야 될 텐데 네. 그렇다고 쳐도 메모리만 올려도 거의 200만 원 돈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200만 원짜리 13인치 컴퓨터 사가지고 작업 안 할 거면 왜 사지? 그리고 작업도 저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옛날 모델들 사양 생각하면 작업이 안 되진 않을 거고 여간한 작업들은 소화가 되긴 할 것 같아요. 제 네. 예상에는. 아마 요 아래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같이 그냥 상업음악 작업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맥북 프로 13인치를 그냥 웹서핑하고 사무용 혹은 뭐 간단한 코딩 작업용 이런 걸로 구매하신다면 또 괜찮을 수 있겠네요. 괜찮다고? 완전 사치품이지. 200인데. 그렇구나. 네, 지금 계속 현실감이 없어지고 있어. 이습이 점점 경제관념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와, 큰일이구나. 맞네. 200만 원이구나. 비싸네. 200만 원이면 윈도우 PC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컴퓨터 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내가 PC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구나. 물론 근데 그런 면은 있더라고. 이제 맥북이 뭐 맥OS 때문에 쓰는 것도 있지만 그냥 랩탑 자체로서의 그런 완성도? 디자인이든 아니면 이런 뭐 말썽 안 피는 거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이제 LG 것도 써보고 이제 뭐 서피스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지만 여러 가지 그냥 제품 완성도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막 엄청 불합리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냥 제품 자체로 봤을 때. 네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맥OS
IPS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선택이 없기도 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웹서핑을 하시거나 일반 사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북을 왜 구매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궁금하긴 합니다. 진짜 그냥 취향으로 구매한다는 것밖에 이유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제 사치품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이제 저희는 400을 내고도 작업용이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200을 내고도 사치품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13인치 맥북 프로 모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음악 작업을 위해서 13인치 구매를 이제 고려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살짝 비추할 것 같아요. 비추. 네. 400은 좀 세다. 조금 세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컴퓨터에 그렇게 큰 투자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한 2, 3년 쓰다 보면 컴퓨터는 계속 사양이 변하고 내가 이걸 한번 사가지고 막 몇 년씩 울고먹고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중고로 사서 한 2, 3년 쓰다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자주 업그레이드를 한다. 네네. 그때그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쪽이 더 좋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막 올인해서 막 크게 구매하지 않고 적당한 가성비로 뭐 중고 제품 구매해서 2, 3년 후에 또 업그레이드하고 그 돈 비슷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최고 사양 구매를 하지 않는다. 몰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인치 최신 모델은 관심 밖의 물건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관심은 많지만 누군가 산다면 한번 생각해봐. 주변에 이제 친한 친구들이 만약에 산다 그러면 13인치에 너무 많은 걸 태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좀 고민스러운데 저는 이제 휴대성 이런 걸 생각하면 13인치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고 나서 이걸로 한 곡 뽑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산 김에 한 곡 뽑아가지고 이 돈을 벌자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궁금은 하기 때문에 좀 고민 중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약간 그것도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게 형님은 한 곡 뽑으면 뽕 뽑았다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수백 곡을 뽑아도 뽕을 못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10곡 쓰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너무 아니야? 네, 저만 해도 믹스를 여러 곡 해야 되거든요. 믹스를 그만큼 더 많이 하고 많은 작품을 남기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을 좀만 덜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내가 400만 안 태우면 일 좀 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관점의 차이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계를 더 사고 일을 더 하고 그럼 즐거워. 근데 기계를 덜 사고 일을 덜 해서 즐거운 사람이 또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죠. 너냐?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컴퓨터보다 다른 데다가 더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 그런 것 같아요. 마이크라던가 다른 게 또 살 게 너무 많으니까. 일반적인 저희같이 좀 하드코어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13인치 맥북 프로 신형이 그닥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냥 지금 기본 사양들로만 딱 봤을 때 249만 원을 투자해서 저 사양으로만 간다라고 하면 이 선택을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고객층이 되게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이수벤지의 말을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면들 때문에 요즘 13인치 맥북 프로가 좀 시장에서의 입지가 좀 애매해진 건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윈도우즈 노트북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었기 때문에 13인치 맥북 프로가 그래도 일반인들도 선택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컴퓨터. 근데 이제 뭐 물론 그 당시에도 약간 비싸긴 했지만 내가 조금 돈 더 내고 쓰는 좋은 13인치 랩탑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요즘 시장에서는 이 맥북 프로 13인치의 가격이 좀 확실히 높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를 꼭 원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13인치 맥북 프로를 선택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예 하드코어한 작업으로 가자 그러면 15인치, 16인치로 갈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애매해 포지션이. 그러니까 좀 되게 애매하네요. 보면 볼수록. 저희 같이 좀 고사양 작업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사양이면서 무슨 뭐 출장 녹음 같이 휴대성이 꼭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어야만 13인치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점점 이제 눈이 안 좋아지잖아요. 13인치 화면이 좁아. 이렇게 막 저 맨날 이러고 봐요. 생각보다 이제 슬슬 힘들죠. 저는 그래가지고 솔직히 레티나 화면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 보여 글자가.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냥 예전 FHD 해상도로도 저는 아주 좋아요. 사실 저도 지금 저 작업실에서는 FHD 모니터로 계속 다 작업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13인치가 나도 궁금하기는 한데 사봤자 별 소용 없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런 추천 많이 해줘요.
차라리 맥미니는 어떠십니까? 맥미니 네. 저는 맥미니 써본 적은 없어요. 아, 저는 13인치, 15인치 맥미니 아이맥은 최근 1, 2년 사이에 계속 많이 써봤거든요. 번갈아서. 맥미니 좋아요. 가성비 정말 좋고 15인치 그 맥북 프로로 작업할 때보다 맥미니를 썼을 때 음악 작업할 때 특히 체감되는 속도가 되게 좋아요. 근데 단순 이제 CPU 벤치마크 같은 걸로 보면 맥미니가 빠르진 않은데요. i9보다는 좀 느릴 거예요. 근데 어. 이제 i7 만약에 노트북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맥미니에서 좀 체감 성능 확실히 하실 거예요. 약간 이제 추정은 되는 게 맥미니 같은 경우는 이제 65W짜리 이제 네네. 그 데스크탑 CPU를 사용을 하잖아요. 네, 아이맥에 들어가는 CPU. 아이맥과 동일한 겁니까? 네네. 제가 알기로는 맥미니 최고 사양이 i7 8700B 모델을 네네. 쓰고 있는데 그게 그 정도만 돼도 네. 사실 뭐 작업 스펙상 아쉬움은 없습니다. 네. 근데 맥미니도 좀 그런 문제 있지 않아요? 기본 가격 플러스 옵션 하면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i7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i7에 32기가 램 업그레이드 하든지 아니면 램은 자가 업그레이드를 하시든지 그래서 램 업그레이드 하고 아무것도 올리지 마라. 그러면 CPU 업그레이드 하고 CPU 업그레이드 27만 원에 32기가 메모리에 저장 장치는 좀 업그레이드 욕심 나네요. 512잖아 지금 기본. 근데 이제 맥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저장 장치 업그레이드를 별로 안 권하는 게 이거 어차피 붙박이로 놓고 쓰는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썬더볼트나 이런 포트로 썬더볼트 외장 하드를 둬라. 외장 하드 하나 더 놓고 쓰면 훨씬 좀 경제적이기도 하고 이제 맥미니 같은 경우는 포트 되게 많이 있거든요. USB A 타입도 있고 C 타입도 있고. 뒷면 사진을 잠깐 봅시다. 맥북 프로에 대비해서는 USB A 타입 단자가 2개가 추가됐고 그리고 HDMI 그리고 유선 랜 이렇게 추가됐다라는 게 장점이긴 하네요. 만약에 붙박이 시스템으로 쓴다고 하면 이수ብ 엔지니어 말대로 외장 하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하고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자가 업그레이드 불가 항목이 이제 SSD가 자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얘가. 그쵸. 메모리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자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뭐 굳이 순정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자가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램 비용은 좀 싸게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물론 이제 분해하는 걸 제가 사진을 봤더니 골치 아프죠. 엄청 귀찮을 것 같던데. 아예 기판 드러내야 되던데. 이거 좀 사제 센터가 있으면 어디 좀 맡겨가지고 하고 싶고요. 많아요. 공임 얼마나 받을래나? 공이 아마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센데 15만 원이면 5만 원만 받아라. 제가 아니 너가 해줄 거야? 아무튼 근데 SSD가 구입 후에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면에서는 구입 때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작업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항상 사용하는 악기라든가 항상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생각하면 512는 택도 없어요. 근데 이제 붙박이니까 외장 하드를 이렇게 따로 설치해 놓고 아예 고정처럼 딱 놓고 이 맥미니를 들고 어딜 갈 생각이 아예 없다 하면은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맥미니니까 또 휴대가 그렇게 불편하진 않구나. 맥미니는 맥미니 떼가지고 스튜디오 들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맞네. 그러면 여러분 램을 자가 업그레이드 하시고 SSD를 붙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SSD 값이 좀 비쌉니다. 얼마였니? 2테라 박으면 얼마 들어? 80만 원? 81만 원 추가됩니다. 2테라. 그러면 지금 32기가 램에 2테라 박았을 때 333만 원. 야, 비싸다. 그런가? 맥북 프로는 키보드, 트랙패드, 모니터까지 있잖아요. 맥미니는 아무것도 안 주잖아. 맥미니에다가 키보드만 사도 얼마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맥미니는 자꾸 뭔가 업그레이드 하면 안 돼요. 그냥 낮은 사양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냥 딱 그 정도 사양에서 썼을 때 가성비가 좀 빛을 발하고 막 맞추다 보면 얘도 330 그러면 진짜 비싸네. 여기다가 키보드 마우스 추가하고요. 모니터 값까지 생각하면 거의 400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13인치 최고 사양 사는 거나 이거나 그놈이야. 물론 가격이 비슷하다는 얘기지 13인치 맥북 프로보다 얘가 사양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작업하기는 훨씬 쾌적할 겁니다. 요런 대안도 있군요. 맥미니 괜찮습니다. 13인치 맥북 프로 대신에 맥미니를 한번 사봐야 되나? 그런 이 맥미니에 그 휴대용 모니터 들고 다니시면 모니터까지 휴대용? 이게 무슨 바보 짓이지? 근데 전원이 있는 데서만 쓸 수 있어. 그냥 그럼 맥북 프로 사지. 그렇죠. 이 참 고민되는 선택이군요. 맥미니는 이렇게 보니까 좀 매력적이긴 하다. 그러니까 붙박이로도 괜찮으시다면 맥미니를 좀 강력 추천하고 작업실에 놓기에는 맥미니가 좀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다. 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맥북 프로 15인치, 16인치를 써도 이 화면을 보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얘를 그냥 외장 모니터에 쓰잖아요. 이럴 거면 야 그냥 이거 떼버리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맥미니가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 심지어 녹음실에 가서 작업 딱 시작하면 얘를 닫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는 특수 상황도 있어. 저희가 아이맥은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특히 아이맥 27인치는 네. 절대 추천할 수가 없는 게 아이맥 27인치가 저희 정면에 이렇게 놓이면 스피커로부터의 소리가 많이 가립니다. 방해 엄청 돼요. 그래서 전 예전에 27인치 아이맥을 멀리다가 그러면 27인치 산 참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맥 안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하여튼 저희 같은 특수 상황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모니터를 쓸 때도 네. 모니터를 되게 낮게 놓거나 음. 스피커 소리에 방해가 안 되지 않을 사이즈로만 써요. 네네. 제가 그 울트라 와이드 중에 네. 그 32대 9 모니터 있잖아. 이렇게, 되게 넓은 예. 거. 그거를 게임할 때 너무 써보고 싶은데 네. 그걸 쓰면 스피커가 다 가려가지고 쓸 수가 없어. 그렇죠. 저희는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게임은 여기 사세요. 옆에서 따로 설치해서. 게임용 컴퓨터를 따로 쓰지 않는 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린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을까요? 좀 컴퓨터 하나 사는데도.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고사양 맥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 그것도 그래요. 아예 뭐 영상 편집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맥 프로로 가시겠지만 저희 같이 굉장히 뭔가 실용 구간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맥북 프로 시리즈나 맥미니 시리즈가 되게 좀 고마운 존재이긴 하거든요. 많이 팔려줘야 돼. 그러니까 요번에 13인치가 기본 사양으로 뭐 i7을 좀 넣어줬다던가 램을 좀 32기가로 맞춰줬다던가 하면 역사상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쵸. 헛된 희망을 얘기했군요. 그리고 윈도우 진영에서는 1068 G7 들어간 13인치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레이저 네. 이런 것들 200 안 합니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저 레이저도 쓰고 있잖아요. 네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무튼 오늘은 13인치 맥북 프로를 구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맥미니까지 흘러오게 됐는데요. 뭐 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해도 근 20년 동안 거의 뭐 맥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쵸. 네. 맥에 대해서는 많이 답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도 유용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